아니, 그깟 닭뼈 하나 때문에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70대 어르신께서 닭뼈를 음식물 쓰레기로 잘못 분류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려도 벌금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쓰레기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나오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달라진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억울한 벌금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쓰레기 분리배출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속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거든요. CCTV는 더욱 촘촘해졌고 분리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도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조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계란 껍질은 어떨까요? 고춧가루는요? 만약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닭뼈 하나만 음식물 봉투에 들어있어도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닭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에 과자 봉지 하나만 섞여도 그 봉투 전체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음식물 쓰레기 구분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자취생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난 용기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활용품이 섞여 있다면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락 용기에는 소스가 묻어 있었고 플라스틱 뚜껑과 종이 재질이 섞여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법부터 살펴보죠. 닭뼈, 돼지뼈, 갈비뼈, 생선가시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단단해서 분쇄가 안 되고 사료로도 재활용할 수 없거든요.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소라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예요. 계란 껍데기나 메추리알 껍데기도 칼슘질로 되어 있어서 사료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건 뭘까요? 수박 껍데기, 바나나 껍질, 사과나 배의 과육처럼 부드럽고 물러진 과일류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옥수수 알맹이는 가능하지만 옥수수대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고춧가루는 어디로 버려야 할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매운맛 성분이 남아있어서 사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도 대부분 일반 쓰레기입니다. 사료화가 어렵고 흙과 함께 배출되기 쉬워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꼭 물기를 짜서 버리셔야 해요. 수분이 많으면 악취와 벌레가 생기기 쉽고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까지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제 재활용품 분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은 다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통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에는 분류번호가 있어요. 보통 삼각형 안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1번 투명 페트병, 2번 고밀도 폴리에틸렌,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 5번 폴리프로필렌 이 네 가지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과자봉지, 라면 포장지, 즉석밥 용기는 대부분 복합 재질이어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비닐처럼 보여도 안쪽에 알루미늄이나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서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돼요. 음식물이나 기름기가 묻은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도시락통, 마요네즈병,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일회용 용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예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도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종이류도 마찬가지예요. 치킨 상자나 피자 상자처럼 기름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마트에서 주는 얇은 영수증도 가멸지라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택배 상자에 붙은 비닐 테이프, 스티커, 주소 라벨도 모두 떼고 버려야 제대로 된 재활용이 가능해요. 캔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한번 헹군 다음 배출하시고요. 스프레이캔이나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제거한 뒤 배출하거나 주민센터에 별도로 문의하세요. 유리병도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색깔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갈색, 녹색으로 나눠야 재활용 효율이 높아져요. 여기서 잠깐 재활용품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일반 쓰레기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회용 커피컵 뚜껑, 요구르트 병처럼 작은 플라스틱 용기, 음식 포장용 랩, 음식이 묻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제 배출 시간과 요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예요. 낮 시간이나 아침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불법 투기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배출 요일도 중요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매일 가능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는 요일이 정해진 곳이 많아요.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봉투 사용도 까다로워졌어요. 지역마다 전용 봉투가 따로 있으니까 다른 지역 봉투를 사용하면 부정투기로 간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를 사용하시고 봉투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단단히 묶어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섞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거나 음식물 봉투에 닭뼈 같은 일반 쓰레기를 넣으면 봉투 전체가 반송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를 함께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CCTV와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누가 어떤 봉투를 내놓았는지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한 번만 섞어서 배출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나 전자제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구, 매트리스, 전기장판, 자전거 같은 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 토스터기 같은 소형 전자제품은 전용 수거함이나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의약품은 절대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 폐의 약품 수거함에 넣으세요.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통째로 전용 수거함에, 건전지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페인트통, 살충제 같은 화학 제품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하세요. 이제 억울한 과태료를 받았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버린 봉투가 아니거나 정해진 시간에 배출했는데도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 CCTV 화면이나 출입문 영상 기록 같은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식 이의 신청을 하면 과태료가 50%에서 60%까지 감면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쓰레기 과태료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도 많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오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다면 100% 사기예요.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르면 묻자. 혼자 판단하지 말고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둘째,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로 구분하자. 닭뼈,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셋째,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다. 1번, 2번, 4번, 5번만 재활용 가능해요. 넷째, 기름 묻은 종이, 감열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로 깨끗한 종이만 재활용됩니다. 다섯째, 수거 요일과 시간을 꼭 확인하자. 대부분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여섯째, 무조건 따로 버리자. 한 번 섞이면 전체가 무효됩니다. 일곱째, 대형 쓰레기와 전자제품은 반드시 따로 신고하고 버리자. 여덟째, 의약품, 형광등,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자. 아홉째, 헷갈리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안전하다. 10번째, 억울하면 이의 신청, 수상하면 신고하자. 스미싱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몇 분의 실천이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막고 이웃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